이렇게 스튜디오가 많은 만큼 폐업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이 공간만 꾸며두시고 운영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곳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의 차별점은 제가 드리는 서비스거든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렌탈 스튜디오 ADA 스튜디오를 3년째 운영 중인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좀 단골로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많이 알아봐 주시고요. 오징어 게임 배우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저희 스튜디오가 근처에 헤어 메이크업 샵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이제 의상 픽업하는 편집샵도 진짜 많아요. 연예인분들의 스태프분들을 공략을 했어요. 촬영팀들이 장비 픽업해서 오기 편하고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의상 픽업해서 오기 편하고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밴 같은 걸로 이동하셔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바로 오실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위치 선정을 한 것도 있거든요. 특히 신경을 썼던 거는 저는 대기실을 진짜 룸마다 다 만들어 놨거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연예인 분들은 촬영하는 공간과 분리돼서 따로 의상을 갈아입고 조금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편해하세요. 보통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이 2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책정을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스튜디오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는 1시간을 기본 이용으로 잡고 있고요. 다른 스튜디오들은 3인 기준, 4인 기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을 책정해 놓고 추가 인원이 있을 때마다 한 사람당 5,000원씩 추가 금액을 받고 있어요. 부수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스튜디오를 이용했던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인원 추가금 없이 그냥 시간당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인원의 촬영이 많고 아티스트 한 분이 오는데 같이 오게 되는 분들이 4, 5명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 금액은 한 50만 원이 나왔는데 인원 추가를 막 하다 보니까 막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인원 제한이 없어서 너무 좋다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수받아서 운영했었기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를 따로 안 하고 보수 정도만 하는 정도였어요. 셀프로. 제가 지금 이사한 곳은 120평대 강남 신사동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여기 인테리어를 2천만 원대로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반셀프 인테리어라고 해서 공정별로 따로따로 업자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적으로 맡고 핀터레스트나 구글 이런 데서 자료들을 엄청 많이 취합을 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를 도면으로 그렸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거든요. 대충의 수치와 이 공간은 여기 초록색 벽을 칠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막 자재들도 제가 다 구하러 발품파하러 다니고 사실 현장에서도 그냥 맡기고 끝이 아니고 계속 조율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정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조금이라도 꼬이면 뒷팀들이 다 꼬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고 좀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만 확실히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비용도 너무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능하다면 셀프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디자인 구상을 많이 해보시고 내 예산 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과 차근차근 공정별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스튜디오 인테리어 할 때 좀 주의할 점은 공간 분리가 우선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본인 스튜디오의 컨셉을 고려하실 때 우리 스튜디오만 갖고 있는 어떤 시그니처 조형물이 있다든지 대표할 수 있는 컬러 톤이 있다든지 본인 스튜디오만의 특색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테리어 컨셉을 잡는 것 자체도 계속해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 스크랩을 하거든요. 한 번 인테리어 하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촬영하는 분들이 어떤 공간을 매력적으로 느끼는지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스튜디오 처음 창업할 때는 포맥스 E400 2대랑 표톤 RX-1이라는 동조기 하나를 구입했었는데 한 65만 원에 구입을 했었어요. 본인이 필요한 장비들을 빌려오시거나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기본적인 것만 갖춰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비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멀티탭, 전기 릴선, 간이 테이블, 간이 의자, AA 배터리
정말 끊임없이 손님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이에요. 실제로 손님들한테 필요한 게 뭘지 많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렌탈 스튜디오를 하시면은 임대료를 제외하고서는 공과금 정도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는 큰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손익분기점을 금방 넘기실 수 있어요. 짧으면 6개월, 뭐 길어도 1년 정도 안에는 많이 회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뭐 공과금에는 제가 이제 40평대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한 7, 8만 원? 보통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인터넷 비용 같은 경우는 2에서 3만 원대 정도로 나왔었고 카드 단말기도 연 기준으로 만 원, 2만 원대로 빌릴 수 있었고 인터넷 그 도메인 유지비도 2년 기준으로 제가 2만 원 정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비용으로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내부에 CCTV를 룸마다 달아놓은 상황이었고 원격으로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저는 그 보안 경비 비용에다가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7만 원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비용으로 하면은 저는 고정 지출을 딱 30만 원으로 잡아두고 오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웹사이트 예약 게시판, 네이버 예약, 아웃플레이스, 스페이스 클라우드 총 8개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스튜디오 사장님들이 어떻게든 돈을 써야 그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무료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아웃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가 수수료로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대중적인 공간 중개 플랫폼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를 몰랐던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플랫폼에 저희 스튜디오를 등록해놓는 것 자체가 홍보 방법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팁은 스튜디오 이용 금액이 4만 원이라면은 플랫폼에 4만 4천 원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되었을 때 4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외부 플랫폼에 저희 스튜디오를 등록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을 올려두는 편입니다. 혹시 어떻게 저희 스튜디오 알고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10분 중에 8분 정도는 인스타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꾸준히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반응이 좋은 거는 스튜디오에서 촬영 세팅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내가 이 스튜디오에 가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는 제가 창업을 할 때부터 입이 엄청나게 포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가 많은 만큼 진짜 창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만큼 폐업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폐업을 하는 스튜디오들의 이유는 사장님이 공간만 꾸며놓으시고 운영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곳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스튜디오 운영을 하면서도 다른 스튜디오와의 차별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차별점이라는 게 단순히 다른 스튜디오와 다른 컨셉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스튜디오의 차별점은 제가 드리는 서비스거든요. 손님분들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편인 것 같고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스튜디오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2팀 정도 방문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9팀 정도는 재방문 팀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40% 정도는 이미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시는 경우인 거예요. 그분들이 스튜디오의 일정 부분 고정 수입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스튜디오는 공간으로 하는 시설업이지만 사실은 서비스업에 더 가까워요. 계속해서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비품들을 채워 놓으셔야 되고 고장난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되고 손님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해야 하는 거죠. 렌탈 스튜디오는 촬영용 공간이지만 실제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진행했던 경우도 있고요. 뷰티 브랜드의 행사를 진행했던 경우도 있어요. 예약이 없는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창업이란 문제의 해결입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다 보면 매일매일 다른 변수들이 발생을 해요. 매일매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스튜디오를 시작한 것 자체가 제 인생 전반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그 수입이나 불안정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고정 수입이 들어오고 또 계속해서 투자금을 회수해 가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제 인생이 좀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손님들도 서로 이제 유치시켜주면서 같이 상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굿네이버스의 결식아동들 후원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 취지의 제안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